여러분, 중세시대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어둡고 좀 칙칙하고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의 활용점정은 바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게 특히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믿음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거대한 오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영화 같죠? 용감한 탐험가 콜럼버스. 세상 끝은 낭떠러지라서 배가 떨어질 거라고 믿는 무지한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대한 항해를 떠나는 그 장면 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려고 목숨을 건 영웅. 정말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멋진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콜럼버스가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이 구도는 중세가 끝나고도 한참 뒤인 근대에 와서야 퍼지기 시작한 중세시대에 대한 아주 억울한 오해인 거죠. 자, 그럼 진짜 역사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풀려면요, 콜럼버스 시대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주 멀리, 무려 2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로 말이죠. 놀랍게도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콜럼버스보다 거의 2000년이나 앞선 아주 오래된 지식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우주는 완벽한 형태인 구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구도 둥글겠지라고 생각했고요. 그 뒤를 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월식에 일어날 때 달에 비치는 지구 그림자가 항상 둥근 걸 보고 이거 봐라, 지구가 구체라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주장했죠. 이 지식은 그 후로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져서요. 콜럼버스 시대에 와서는 웬만큼 배운 사람이라면 지구는 둥글다는 게 그냥 상식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걸까요? 지구 모양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들의 진짜 관심사, 진짜 뜨거운 논쟁거리는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논쟁의 핵심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논쟁은 바로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창조한 특별한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과 아니다, 지구도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존재일 뿐이라는 지동설. 이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이 바로 중세시대의 진짜 논쟁이었던 거죠. 당시의 우주관,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보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구는 여전히 아주 명백하게 구형이라는 겁니다. 천동설은 평평한 지구가 아니라 둥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고귀하게 딱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 이 특별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던 거죠. 이 천동설은 그냥 과학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버렸거든요. 지구는 신이 만든 특별한 공간이자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 믿음은 그래서 100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세 사람들의 진짜 싸움은 지구의 모양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대한 철학적 질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아니, 다들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었다면서요? 도대체 왜 우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게 된 걸까요? 이 억울한 오해는 대체 누가 또 어떤 이유로 퍼뜨리기 시작한 걸까요? 그 실마리는 바로 암흑시대라는 말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암흑시대라는 말, 그 시대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던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 중세라는 말 자체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14세기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기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문화를 다시 살려냈다고 자부하면서 그 찬란했던 고대와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천년을 중간시대, 즉 암흑시대라고 부르면서 일부러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이었던 페트라르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그는 고대의 빛나는 문화에 비해 그 사이 천년은 어둠이었다고 표현했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들 시대를 더 빛나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 길고 어두웠던 천년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바로 이 빛을 가져왔다. 뭐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후대 역사가들이 더 확실하게 굳혀버립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이 중세 시대를 딱 한마디로 야만과 종교의 시대라고 정의해버렸거든요. 이 야만과 종교라는 딱 두 단어가요, 중세 시대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확 굳혀버린 겁니다. 무지하고 비과학적이고 종교에만 빠져있던 시대라는 딱지를 붙여버린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딱 보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것과 암흑시대라는 부정적인 딱지가 붙은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콜럼버스 신화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오해의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19세기 미국의 작가 워싱턴 어빙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소설처럼 극적인 콜럼버스 전기를 쓰면서 용감한 탐험가 대 무지한 평평론자라는 이 구도를 만들어냈고, 이 이야기가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지구는 평평했다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잘못 기억하게 되는지 그 패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결국 이 평평한 지구 신화는 복잡하고 다채로웠던 중세시대 전체를 그냥 암흑이라는 한 단어로 퉁쳐버리는 그런 거대한 캐리커처의 딱 한 조각일 뿐인 거예요. 이 간단하고 자극적인 이미지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훨씬 더 복잡한 중세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암흑시대라는 오해와 실제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흔히 과학이 완전히 멈췄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대수학, 알지브라가 바로 이때 탄생했습니다. 의학은 그냥 미신이었다고요? 물론 지금 보면 틀린 것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체액설 같은 아주 정교한 이론 체계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했어요. 문화는 야만과 종교뿐이었다고요? 인류 최초의 대학들이 바로 이때 세워졌고 하늘을 찌르듯한 아름다운 고딕 건축물이 탄생한 시대가 바로 이 암흑시대입니다. 정말 다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옛날 이야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요, 그냥 박물관에 있는 사실들의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해석되고 때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즉 서사라는 거죠. 누가 어떤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쓰느냐에 따라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이거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암흑시대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중에 붙여진 편향된 딱지라는 것. 둘째, 중세의 진짜 과학 논쟁은 지구의 모양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나도 실제 역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과거를 암흑시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팩트지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과연 먼 미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시대 사람들은 저런 걸 믿었대 하면서 오해라고 생각할 만한 건 과연 뭘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